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장 빠르게 영상을 만나보세요. 카즈코 후쿠다 사건, 7가지 얼굴을 가진 여성 살인자의 진실. 카즈코 후쿠다는 1948년 일본 마쓰야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해 그녀와 어머니의 삶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아파트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카즈코의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매춘 여성들과 함께 살다 보니 그녀의 생각이 일찍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즈코는 여성이 생존하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주위의 매춘 여성들을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남성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966년 카즈코는 18세에 가출해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했으며 그때부터 비행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의 두 사람은 일본 국세청장의 집에서 절도를 저질렀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겪은 공포스러운 경험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즈코가 복역한 마쓰야마 교도소는 악명 높은 마피아 조직원들도 함께 수감된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마피아 조직원들은 교도관에게 뇌물을 주고 원하는 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도박을 즐겼으며 심지어 여성 죄수를 원할 때마다 성폭행했습니다. 카즈코는 이러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2년 후 카즈코는 20세의 나이에 출소했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5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하며 카즈코는 과거를 잊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은 카즈코를 사치스러운 생활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술과 도박을 즐기고 최고급 옷들로 옷장을 채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점점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고 결국 대출회사에 250만 엔, 지인에게 100만 엔이라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면 그 빚은 3만 달러를 넘는 금액입니다. 1982년 카즈코는 34세였고 4아이의 엄마였습니다. 그녀는 마쓰야마의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며 꽤 높은 수입을 얻었지만 빚을 갚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는 도중 31세의 다른 호스티스인 아츠코 야스오카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카즈코는 1982년 8월 19일 야스오카의 집을 찾아가 그녀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가구, 은행 통장을 포함해 약 950만 엔 상당의 물건 300여 개를 훔쳐갔습니다. 경찰은 카즈코의 범행 동기가 빚을 갚기 위한 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후쿠다의 남편은 그녀에게 자수하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야스오카의 시신을 마쓰야마의 산에 묻도록 도왔고 남편은 이를 맹목적으로 따랐습니다. 남은 물건들은 카즈코의 비밀 애인의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카즈코는 야스오카가 갑자기 빚을 갚기 위해 모든 물건을 팔아치우고 밤새 사라진 것처럼 꾸미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금방 들통났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카즈코는 60만 엔을 들고 이미 도주했으며 그녀의 남편만이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투옥되었습니다. 카즈코는 영원히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생 숨어 지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5년 가까이 경찰이 그녀를 여러 차례 찾아내려 했을 때 카즈코는 그때마다 흔적을 감추며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예상치 못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예전처럼 호스티스 일을 구하기 어려워진 카즈코는 결국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구했습니다. 고향에서 약 6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카즈코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도쿄의 한 병원에서 그녀는 첫 성형수술을 통해 코와 눈을 고쳐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이는 이후 여러 번의 성형수술 중 첫 번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즈코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7개의 다른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거주지와 일터를 자주 바꿔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카즈코는 또한 교묘한 수법을 활용해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오사카까지 신칸센을 타고 이동하는 등 고도의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전화는 경찰의 감청을 받고 있었지만 카즈코는 일부러 이를 이용해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1985년 9월 카즈코는 가나자와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애인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탕 가게를 운영했으며 카즈코가 그곳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가게의 매출도 급증했습니다. 새해의 도피 생활 끝에 후쿠다는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그때쯤 그녀는 자식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카즈코는 위험을 무릅쓰고 18살 된 아들을 가나자와로 불러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애인 가족에게는 조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제과점 주인과의 관계는 매우 좋았으며 어느 날 그는 카즈코에게 청혼했습니다. 카즈코는 기뻤지만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즉시 승낙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전국 수배 명단에 올랐고 사진이 수배 전단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카즈코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과점 주인의 친척이 수배 전단지에서 본 사진을 보고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1988년 2월 12일 찾아왔을 때 카즈코는 자전거를 타고 200km 떨어진 나고야로 도주했습니다. 나고야에서 카즈코는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지만 곧 동료들이 그녀가 수배 중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자수하라고 권했지만 카즈코는 다시 도망가 다른 호텔에 취직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주인이 지문과 사진을 요청하자 그녀는 1988년 5월 나고야를 떠나 후쿠이로 향해 호스티스로 일했습니다. 당시 일본 법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1996년에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은 사건이 만료되기 전에 범인을 잡기 위해 초조해졌고 범인 검거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만 엔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도쿄의 병원도 자신들이 범죄에 무의식적으로 연루되었음을 해명하기 위해 현상금을 걸었으며 통신사와 협력해 카즈코의 수배 사진이 인쇄된 선불 전화카드를 발행했습니다. 열흘 개월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카즈코는 비록 살인을 저질렀지만 곧 평범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시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추적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카즈코 후쿠다의 신원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거의 모든 희망을 포기하려는 순간 1997년 7월 24일 후쿠이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경찰에 제보를 했습니다. 그는 뉴스에서 들은 목소리가 자신이 아는 유키코 나카무라라는 여성의 목소리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유키코는 자주 그 지역의 한 레스토랑을 찾는 사람이었으며 외모도 수배 중인 인물과 유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었기에 유일한 단서인 그 레스토랑을 며칠 동안 감시하면서 그녀가 다시 방문하기를 기다렸습니다. 7월 29일 마침내 그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을 여러 번 바꿨지만 경찰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카즈코 후쿠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유키코 나카무라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키코에게 자발적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중 유키코는 계속해서 맥주를 마시며 자신이 카즈코 후쿠다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지문 채취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맥주병에서 지문을 확보할 수 있었고 지문은 카즈코 후쿠다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7월 29일 오후 6시 40분 경찰이 그녀를 레스토랑에서 만난 지 4시간 만에 카즈코 후쿠다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카즈코는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며칠간 카즈코는 언론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공소시효가 1997년 8월 1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검찰은 시간을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카즈코는 자신이 혼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공범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언급한 공범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마스야마 경찰서의 나카이 쿠니히코 수석 조사관은 카즈코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팀은 빠르게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의 가족을 찾아냈지만
그가 사건 당일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인물이 생전에 작성한 일기를 찾아냈고 사건 당시 그는 도쿄에 있었으며 사건 현장 근처에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즈코는 1997년 8월 18일 공소시효가 끝나기 불과 11시간 전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999년 5월 다카마스 지방법원은 카즈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판사는 범죄가 계획된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했으나 강도 행위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에서는 변호인이 카즈코가 야스오카를 동성애적인 열정 때문에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2005년 2월 와카야마 교도소에서 작업 중이던 카즈코는 뇌졸중을 겪었고 3월 10일 57세의 나이로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